but smelling occurs in the brain. The eyes are the 우연히 제가 보게 된 건데요. 이름이 뭐였냐면 Doorway to the Brain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분은 캐롤 플렉서라는 미국의 유니버시티 오브 에크런의 청각학 전공 교수인데요. 우리의 귀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뇌 발달, 언어 발달과 연결이 돼서 무척 중요하다라는 것을 워크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살짝 제가 들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전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감각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코 같은 경우는 냄새를 맡는 출입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냄새를 맡는 또 뇌의 영역까지 전달을 해주는 게 코의 역할이라고 하고, 그리고 눈의 역할은 시각적인 정보를 받아서 또 뇌까지 전달을 해주는 출입구 역할을 하는 것이 또 눈일 거고요. 자, 그런데 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또 뇌까지 전달을 해주는 것이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 소리에서 중요한 건 그냥 우리가 듣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죠. 말소리들도 있고, 그리고 음악 소리, 그리고 주변의 환경음 소리들, 여러 소리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지식화돼서 뇌까지 전달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귀가 그 어떤 출입구보다 중요한 출입구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를 한 것이 출입구 이슈, 도어웨이 이슈라고 하고요. 이 교수가 이 도어웨이 이슈를 제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난청이 생기면 그냥 단순히 귀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끝이 아니라 결국은 뇌까지 소리가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뇌에도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보청기나 인공아우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보청기나 인공아우나 골전도 보청기나 이런 것들이 하는 가장 유일하고 중요한 목적은 결국 이런 여러 청각 정보들을 뇌에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로 인해서 이제 도움을 받기 시작을 하면, 특히나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러 말하기 환경, 그리고 주변의 환경 소리들을 듣게 되고 그런 청취 환경이 당연히 풍성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난청이 생기게 되면 빨리 보청기나 인공아우를 착용을 해서 착용자의 청취 환경을 유지를 시켜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내용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솔직히 이 영상은 이제 아이의 언어 발달이나 이제 그 부분으로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해 볼 게 아니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생각해 보면 이제 성인이 된 이후의 난청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일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이를 먹고 또 노화가 오고, 그리고 혹시 뉴스에서도 이런 뉴스 보셨죠? 60대 이상부터 환자가 급증하는데 치매 위험성이 커지는 등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고려해 봤을 때도 충분히 이 이슈는 적용될 만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아이들이든 성인이든 빨리 난청을 발견하고 제때 적절하게 보청기나 인공아우를 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 이슈는 최근 들어서 외국에서는 좀 이 교수님이 많이 나와서 알리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걸 보면서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좀 내용이 어려웠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편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 영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